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러시아의 패션 모델이자 자성가입니다. 그럼 나탈리아 보디아노바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보디아노바는 젬마 워드나 릴리 폴 등 베이비페이스 모델들의 전성기 시대 직전 베이비페이스의 매력에 패션계가 열광하게 만든 유명 모델입니다. 그녀의 투명한 도자기 같은 순수한 모습에 부러질 듯 가는 몸매의 보디아노바는 단번에 세계 패션계를 접수합니다. 그녀의 등장을 계기로 베이비페이스 모델에 대한 에이전시의 발굴 욕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녀의 생애와 데뷔 과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모델로서의 성공 이전의 생활은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은 진짜 힘들었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요. 어머니 그리고 두 자매와 빈민가에서 지냈으며 자매 중 한 명은 중증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기술도 없는 어머니는 빈민가에서 과일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보디아노바가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했습니다. 이때 모델 캐스팅 매니저에게 발탁돼서 모델의 길을 걷게 된 건데요. 여담이지만 캐스팅은 저녁에 장사가 끝나고 남은 과일이라도 팔아야 한다면서 보디아노바가 저녁 늦게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도중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디아노바는 15세에 러시아에서 모델로 일을 시작한 후 파리로 진출했고 불과 2년 만에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했는데요. 그러나 무명 시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그 후의 결혼과 첫 아들을 출산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 불과 몇 달 만에 3대 도시 컬렉션에 등장했는데 당시 이브생 로랑과 구찌라는 거대한 패션 하우스의 수장이었던 톰 포드가 보디아노바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 그녀는 파리 컬렉션의 중요한 슈 중 하나인 이브생 로랑의 2002 FW 컬렉션의 엔딩과 오프닝 모델로 서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2003년 SS 컬렉션부터는 패션계는 그녀에게 완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기억을 회고한 그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너무 많은 쇼에 등장해서 세어보지 않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디아노바가 모델에만 그치지 않고 셀레브리티로서도 더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된 계기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유지된 캘빈 클라인과의 독점 계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도 바로 캘빈 클라인 광고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캘빈 클라인과의 계약 종료가 되었지만 간간히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들의 쇼와 광고에 등장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2001년에 19살의 나이로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인 13살 연상의 저스틴 포트만과 결혼을 한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당시 그녀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여성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잘 가꾸어 각종 사회 문제 캠페인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셀럽이었는데요. 특히 2005년부터는 러시아의 전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네이키드 하트를 설립했고 단순한 모델로만 머무르지 않았는데요. 저스틴 포트만과 결혼 후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고 2005년에는 딸, 2007년에는 아들을 낳아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이들 부부는 1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혼 후 새아이의 양육권은 나탈리아가 가져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2013년 이후로는 루이비통 CEO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인 5살 연상인 앙투안 아르나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첫째 아이 맥심을 낳게 됩니다. 이후 2016년 5월 둘째 아이 로만이 태어납니다. 이후 2020년 6월 오랜 동거 기간 끝에 둘은 결혼식을 진행할 계획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하였고 이내 9월이 되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의 결혼 생활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세인백사TV였습니다.